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월 5일 안골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원석 선배가 없습니다. 교육받으러 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둘이 남아서 하는데요. 네. 자기소개하면 짤막하게 자기소개하게 넘어갈까요? 네. 저희는 이제 국제부 네, 김서연 기자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박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요. 미국 학교 소식을 좀 들고 왔어요. 이제 뭐 물론 미국 학교는 네. 이제 8월 달에 이제 개학이지만 이제 우리 학교가 이제 개학을 한 그 시즌에 맞춰서 네. 미국 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루기 위해서 이 얘기를 좀 들고 왔습니다. 미국은 이제 막 겨울방학 다 끝나고 스프링 브레이크 끝나고 막 다시 이제 막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즌인 거겠죠? 네, 네, 그렇죠. 네, 요즘 이제 기사를 보니까 미국 그 기사를 보니까 전 텍사스의 지역 신문을 보니까 교사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그런 기사가 많이 올라더라고요. 이제 근데 이제 텍사스뿐만이 아니라 네. 뭐 휴스턴, 뭐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등 지역 뉴스를 보면은 이제 교사들이 부족하다고 이런 뉴스들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좀 주목을 해봤어요. 교사가 부족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한 반의 학생들에 비해서 교사 수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교사가 있는데 그거를 좀 모집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새학기 시즌이 되면 뭐 이른바 교장 선생님이 네. 이제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이제 발로 뛰는 듯한 이제 모습이더라고요. 선생님이 없는데 교장 선생님이 나서서 학생들을 모집한다고요? 그러니까 교사들을 모집한다는 네. 게 교사들을 교사들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요. 인기가 없나 봐요. 그 직업 자체가. 그러니까요. 이제 뭐 지역뿐만의 문제가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교사 연맹에 따르면 이제 최근 2년 동안 교사 30명이 학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 전체의 이 3% 수준의 그 정도로 이제 교사들이 떠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워싱턴 DC에 따르면 이제 교사가 항상 유지될 수 있는 비율이 70%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이제 줄어드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이제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 학비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과 이제 보조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자격증이 있는 이제 뭐 K12 이제 자격증이 있는 교사 양성을 위해서 이제 예산을 투입할 정도로 그 정도라고 합니다. 대학 학비는 그럼 교사들의 자녀의 대학 학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교사가 될 수 있는 학교, 대학을 대학을 보내준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이제 교사 부족에 이제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 교사들은 학교를 떠날까요? 그러게요. 뭐 우리나라의 그런 일련의 사태들과 좀 비슷한 현상인가라는 궁금증이 좀 생기는데 우리나라 이제 교권이 많이 좀 하락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미국도 좀 그런 상황인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비슷한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심치 않게 그 티처스 번아웃 이런 챌린지를 좀 쉽게 볼 수 있더라고요.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보면 지쳤다. 완전히 그런 뜻인가요? 플래카드를 들고 나서 나는 30년 동안 20년 동안 교사 생활을 했는데 내가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러한 슬프네요. 챌린지 같은 걸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몇 가지 좀 봤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보통은 이제 학생들의 무례한 행동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절반 이상이었나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네, 이제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이 좀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과잉 행동, 문제되는 행동, 그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는데 뭐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이건 이제 뭐 연방 데이터가 이제 846개 이제 공립 학교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제 데이터입니다. 이게 뭐 국립교육통계센터 연구에 따르면요, 공립 학교의 80% 이상이 학생들의 사회적 행동과 정서적인 건강 문제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거의 뭐
뭐 공립학교 대부분에서는 네. 뭐 학생들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도 이제 무관할 정도로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무례한 행동이 네. 절반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 위법 행위로 이제 학생들의 위법 행위로 이제 수업도 이제 침해를 당하는 거죠. 이제 네. 학생을 뭐 제재를 하다 보니 수업을 중단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싸움도 늘어났다는 거예요. 학생들끼리의 싸움. 그리고 신체적인 공격, 교사를 향한 네. 신체적인 공격 위협도 이제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심하네요. 미국 아이들은 사실은 체구도 크고 해서 뭐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선생님보다 훌쩍 큰 아이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신체적인 공격을 한다는 거는 좀 상당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김사연 기자는 이제 네. 초등학교 때 그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었잖아요. 어땠어요? 네. 분위기가? 몇 학년 때였죠?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걸쳐 있을 시기였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좀 큰 아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벌써 많이 컸고 근데 이제 분위기 자체가 미국은 이렇게 막 어른이라고 해서 무조건 말을 듣고 막 이런 분위기는 아니니까 굉장히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네. 좀 되게 인상적이었던 참심하다. 네. 인상적이었다. 선생님한테 모범생인 학생이었어요. 오. 심지어 그 네. 모범생이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건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팔짱을 끼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사실 뭐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분위기 자체가 그냥 그게 너무 문화고 일단 뭐 우리 한국으로서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 당시만 그렇죠. 해도 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뭐 그 학생은 또 모범생이었지만 좀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 좀 막 나가는 형식으로 어떻게 막 나가요? 막 좀 무서울 정도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존댓말이 없으니까요. 거기는 그렇죠. 영어로 선생님한테 약간 싸우듯이 네, 뭐 나는 이렇게 할 거다. 뭐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초등학교 5학년이, 네, 6학년이 네, 5, 6학년이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제재는 뭐예요? 교실에서? 선생님은 거기는 제가 있었던 곳은 이제 체벌은 공립학교. 아예 없었거든요. 공립학교였죠. 네. 체벌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말로 되게 이제 부드럽게 타이를 시는데 막 회초리를 들거나 이러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요. 그냥 말로 하는데 애가 이제 말이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너 교실에 잠깐 나가 있어라. 교실에서. 아니면은 반대로 아이들 다 놀러 나가는데 혼자 교실에 남아 있어라. 뭐 이 정도의 제재밖에는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면 그 교실 밖으로 나간 학생은 네. 그러면 뭐 자기가 벌 받았다는 걸 오히려 알아요? 좋아할 수도 있죠. 사실 뭐 수업 안 듣고 복도에서 그냥 옆 클래스에서 나온 애랑 같이 뭐 수다 떨고 그러기도 하고. 네. 네. 그러면은 뭐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미국 교실에서도 없다.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회초리 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는데 네. 미국은 그게 전혀 안 되는 분위기로 였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무력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미국에서도 이제 그러한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네. 학부모도 문제인 거예요. 몬스터 페어런트. 아이고. 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교사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분노를 표출을 하고 왜 우리 자녀한테만 이래? 왜 우리 자녀한테 이렇게 행동한 거는 선생님께서 잘못하신 거 아니냐? 이러한 부모들 과잉 행동으로 인하여 교사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렵겠네요. 여러 가지로. 네. 그런 몬스터 페어런츠를 목격을 한 적은 있어요? 미국 학교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다닌 학교는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이름도 약간 해피 할로우 해가지고 행복한 그런 공간? 뭐 동굴?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전반적으로 뭐 나쁘진 않았는데 반에는 학생이 몇 명이었어요? 그때 한 20명 정도? 20명 정도? 네.
그리고 그때도 선생님들도 다양했는데 아무래도 미국은 이제 막 강압적으로 복종시키고 네. 이런 문화는 아니다 보니까 네. 이제 아이들과 친해지고 아이들을 잘 이끄는 분들은 친구처럼 다가가는 분들이 인기가 많고 아이들도 네. 이제 말을 잘 듣고 네. 이랬었고 오히려 이제 약간 좀 엄격하게 관리하는 그런 느낌의 선생님들의 인기가 없고 애들이 더 반항하고 막 이랬던 네. 기억이 나네요. 그렇군요. 또한 이제 미국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점을 좀 가르치는 게 교사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차별,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역사, 그리고 성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계속되는 논쟁이 붙여서 이 점도 너무 지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북부 버지니아주의 교육협회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끊임없이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또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학부모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두고 이제 학생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점 때문에 교사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답이 없는 부분인 것 맞아요. 같아요. 답이 없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낮은 존경심 이것도 미국 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난 10년 동안 교사직에 대한 사회적 그 명성이 네. 47%에서 20%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또한 직업 만족도 또한 최근 15년간 81%에서 42%로 급락했다고 합니다. 네. 이 내용은 이제 브라운대 보고서를 참고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라는 직업이 사실 학생들의 존경 그리고 부모들의 존경, 사회의 존경을 기반한 가르침의 행동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한 성취 욕구,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게 그렇죠. 급감했다 보니 그렇죠. 교사들이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런 그렇죠.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또한 안타깝네요. 임금도 굉장히 낮다고 해요. 네. 뭐 초봉이 뭐 콜로라도주 같은 경우는 $3,900 정도이고 이건 뭐 10년 동안 뭐 임금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상승을 했는데 임금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뭐 6.4% 정도 감소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생활적인 문제가 걸려 있으면 진짜.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런 점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사들이 그 학교 내에서 그 운영되는 부품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학생들의 색연필, 네. 뭐 스케치북 이런 뭐 물품 같은 것도 다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자비로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원비가 안 돼서. 그러니까요. 그런 점도 이제 문제를 삼고 있더라고요. 아니 연봉도 적은데 교실 내에서 그 운영되는 학생들의 그 학용품 그 학교가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 건데 마땅히 교사들의 이제 주머니에서 나오는 그러한 구조라는 거죠. 그런 점도 이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점을 아무래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 학교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이제 교내 총기 사고와 학교 폭력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갈수록 태산이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교내 총기 사고는 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얼마나 어려움에 처했을지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언급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폭력 문제도 미국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최근에 그 플로리다 고등학교 사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이거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고 올까요? 자, 동영상 이거 한번 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짜잔, 잠깐만요. 제가 이 동영상 플레이를 처음 해봐가지고, 네. 잠깐만요. 됐습니다. 서영 기자 함께 보죠. 네. 저 넘어진 사람이 지금 교사인가요? 교사예요. 이 남학생이 이제 검은 머리의 남학생이 달려와서 교사를 뭐 발로 친 건가요? 뭐 다시 한번 이거 뭐 손으로 쳤더니 그냥 교사가 날아가죠. 저분 지금 여자 교사님. 여자. 50대 여자 교사고. 50대요? 네네. 50대 여자 교사고 이제 남학생은 17세 남학생이었는데 키가 200cm, 몸무게가 120kg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구죠, 거구. 거구의 학생이 교사를 밀쳐서 그냥 넘어뜨리는 장면을 이제 보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형사 입건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얘가 지금 촉법소년인가요? 이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교사가 이제 보조교사예요.
교사가 이 학생이 교실 내에서 이제 닌텐도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너 이거 교실 내에서 쓰면 안 된다. 내가 가져가겠다. 네. 해서 닌텐도를 들고 교실 밖으로 나갔는데 이 거구의 남학생이 교실 밖으로 쫓아나와서 선생님을 밀치고 폭행을 한 겁니다. 정말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진짜. 이 CCTV가 공개되자마자 미국 사회에서도 되게 큰 공분을 네.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닌텐도 못 쓰겠다고 지금 저런다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제 뭐 이 학생 변호인이 이 학생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었고 ADHD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 좀 선처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지금 사람들이 달려와서 지금 일으켜주고 있잖아요. 끌고 가고 있잖아요. 진짜 거의 보면은. 기절했죠. 예. 근데 이제 선생님은 괜찮으신가요, 지금 상태가?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을 한 뒤 이제 몇 주간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그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는 이제 기절됐었다고 하더라고요. 학생한테 이제 폭행을 당해서. 그래서 결국에 그 ADHD라는 그 병 때문에 장애 때문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상태인가요? 이게 어떻게 재판이 됐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교육 공무원 폭행은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최소 30년 이상, 최소 3년 이상, 최고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 학생 이름이 브랜든 데파. 이 데파라는 학생이 17세였거든요. 근데 네. 미국의 성인 기준은 18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른바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촉법 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검찰은 성인으로 기소를 했어요. 이 학생한테. 왜냐하면 이 남학생이 그러니까 18세를 불과 6개월 남겨뒀다라는 이유였고 그리고 이 폭행의 수준을 보면 이건 살인일 수도 있었다. 그렇죠. 그러한 이유로서 성인으로 이 남학생을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과연 이 남학생을 뭐 성인으로 볼 수 있을지가 그쵸? 좀 쟁점이 성인이 될 것 같은데. 될지 아니면 그 뭐 청소년으로 볼지는 이제 재판부의 몫인데 이제 오렌지 옷을 입었죠. 이제 성인이면 입는 그 옷인데 이제 오렌지 옷을 입고 그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재판이 원래 1월 30일 날 선고 예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켜봤거든요. 과연 성인으로 할지 청소년으로 할지 이제 궁금하죠. 그러니까 그 성인으로 하면 이제 최고 30년까지 징역형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엄벌을 쳐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판이 미뤄졌습니다. 네. 왜 미뤄졌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보도는 안 하더라고요. 그냥 연기됐고 오늘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재판 날짜를 다시 검색을 해보니 그때까지만 해도 날짜는 안 잡혀졌었는데 그냥 연기하겠다는 얘기만 있었는데 5월 1일로 재판 날짜는 잡혔더라고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정말. 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좀 시사할 점을 좀 찾아봤는데 이 CCTV를 보면 바로 보안관이 나타나거든요. 이제 뒤에서 저쪽에 있었던 보안관이 나타나서 이제 이거 지금 나타났죠. 지금 황색깔 약간 보안관이 나타나서 제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경찰이 한 2분 안에 현장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지역 경찰들이 학교 주변을 이제 순찰을 하다 보니까 바로 현장에 급파해서 이제 현장을 수습할 이제 범인을 이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였던 걸로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교육 환경, 그 교실에서의 모습과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점 같아요. 그리고 그 관련된 기사를 좀 계속 보면 지역 경찰이 되게 선제적으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도 다 이제 알고 있고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엄벌을 처해야 될 것인지 지역 경찰이 이 사건을 뭐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됐잖아요. 이러한 그 교사 폭행이 벌어졌을 때 교사를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사가 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법적인 분쟁도 교사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경찰이 뭐 지역 경찰을 나서서 사건을 처리해주고 있다. 이러한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또 시사점이 또 하나 좀 찾아보자면 네. 그런데 이 사건은 다행히 CCTV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렇게 공분이 돼서 이 대파라는 학생을 청소년이 아닌 성인으로 기소를 할 수 있었던 거지. 근데 그러네요. CCTV가 없었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었다고도 하더라고요. 이제 앞서 비슷한 교사 폭행 사건이 앞서 2건 정도 이제 미국 그 플로리다 인근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건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또 다른 사건은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대요. 뭐 그 2건의 사건은 CCTV가 없어서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 교사 폭행과 이 학생과의 분쟁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런 CCTV 이런 증거가 없으면 또 어려움에 처하는 또 상황이 있구나. 대부분의 범죄 현장에 CCTV가 진짜 꼭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거를 또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제 교사들이 너무 지치다 보니까 학생들도 말을 안 들어. 네. 학부모도 이제 나의 수업 활동에 이제 이의를 제기해. 그리고 낮은 임금, 낮은 존경심. 그래서 이제 교실을 떠날 수밖에 없다 보니 이제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을 이제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교실도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느냐 조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미국도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교사의 권리 장전을 만들어서 교사가 교실을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제 강화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 법적인 그런 구속력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이제 의미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사들이 학생의 징계 조치에 대해서 더 많은 재량을 부여할 수 있게끔 이제 학생들을 이제 규율할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애리조나나 이제 켄터키, 네바다, 웨스트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교사의 규율, 징계 조치를 교사들이 학생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법이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과연 학생들이 얼마나 이런 징계 조치를 무서워할지가 좀 의문이기는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점이 좀 의문이긴 하죠. 이렇게까지 뭐 교사도 폭행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 마당에 얼마나 치료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맞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이런 폭력 행위에 나눠서 좀 구분해서 대응해야 된다 이러한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강경하게 나갈 뿐만 아니라 유아 정책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뭐 총이나 칼, 뭐 마약, 폭력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다루되 무관용의 정책을 유지를 하되 뭐 말대답이나 뭐 복종하지 않는 경우 고의적인 반항 등 이 비폭력적인 행동은 다르게 분류해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목소리도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관용의 훈육. 그러니까 너 이러한 문제를 저질렀으니 정학, 퇴학, 나가. 이제 뭐 미국 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학교 밖으로 나간 학생들이 오히려 이제 성인이 돼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뭐 무관용의 훈육 이렇게 하지 말고 학생들을 이제 껴안는 방식의 교육도 운영을 하자 이러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쫓는 건 지도할 기회를 학생들을 교화할 기회를 놓치는 거다.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학교 내부 정학 프로그램을 이제 대안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사 수가 부족하잖아요. 상담 교사의 수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를 받은 교사를 상담해줄 그런 상담 교사 말씀이신 거죠? 그 교사도 문제고 학생들의 문제를 이제 다뤄줄 수 있는 이 뭐 말대답하거나 이제 뭐 고의적으로 반항하거나 이제 비폭력적인 행동을 했던 학생들을 이제 교화할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들도 부족하다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뭐 스트레스 있잖아요. 학생들로 이렇게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이 의지할 수 있는 뭐 상담 교소라던가 교사라던가 아니면 상담 시설이 없는 것도 미국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인구가 부족한 나라도 아닌데 그렇죠. 이렇게 부족해서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교실에서는 뭐 계속 변화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teachers makes the world better. 이제 교사들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 그렇죠. 결국에 교사들이 정말 없어지면 진짜 피해를 보는 거는 학생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학생들이 깨닫고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이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교사가 학교를 떠날 때 대가를 치는 사람은 누굽니까? 결국에 학생들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대안 마련해서 미국 학교도 미국 사회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오늘 먼 나라 얘기가 아닌 것 같네요. 맞아요. 네. 결국은 이제 미국 얘기하지만 다 우리나라 얘기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도 닥칠 수 있는 현실이고. 뭐 작년에 이제 서희초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대안에 대해서 이제 해외 사례를 들면서 이렇게 대안적으로 이제 방법을 마련하긴 했는데 그래서 올해 이제 신학기가 이제 개학되면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 이 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교사들의 이제 교권 침해 이런 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점을 오늘 좀 전달해 드리고자 오늘 이 안건을 좀 들고 왔습니다. 네. 그럼 오늘 안골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리고 내일도 이 시간에 저희들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